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한 직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드디어 반도체들이 이래도 안 올라? 이래도 안 올라? 하는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 계속 올리니까 드디어 덩달아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 아주 좋았고, 뭐 또 몇몇 환원 높은 쪽 좋았는데, 빠진 놈은 또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아주 돌아버리겠네. 한쪽에서 올라가고 한쪽에서 빠져가지고. 재미가 균형을 없습니다. 맞춰주네, 균형을. 네. 이런 균형은 안 맞아도 되는데. 네. 이제 언어퍼폼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곽언더로 불러주세요, 곽언더. 네. 곽언더님. 저도 언더인데, 이제 좀 마무리 국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기간 언더를 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한 1.2% 내외씩 반등을 했습니다. 보험 섹터가 제일 좋았습니다. 삼성생명이 7% 오르면서 보험이 1등 했고요. 철강금속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6%나 또 반등을 상승을 했습니다. 기계 섹터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또 12% 급등해서 시총이 이제 10조 가는구나. 10조인데 좀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죠? 수혜라는 건 뭐 명백하죠. 최고의 수혜주라는 건 명백한데 10조라니요. 그러면은 향후에 1조씩 영업이익 나야 되는데. 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이제 HBM 포모가 왔죠. 이거는 이거부터 10조부터는 조금 과한 것 같다는 느낌 듭니다. 얘는 오히려 차라리 하이닉스는 안 비싸 보여요. 이렇게 신고가를 내서 120조잖아. 걔네는 12조 영업이익 이상 할 것 같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얘네가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한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잘 모르겠네. 다른 걸 개발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4%또 금요일날 급등했고 델은 31%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저희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밖에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델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와 함께 AI 서버 주문이 한 40%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쇼티지 상황이라는 언급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HBM 관련해서는 이때까지 제일 많이 오른 건 한미반도체입니다. 제일 많이 올랐고 한 5배 이상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2위는 PSK홀딩스, 3위는 HPSP입니다. 모두의 공통점은 특정 공정 내에서 각각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이었고, 화면에 HPSP에도 투자를 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수율을 개선시켜주는 도움을 주는 이런 장비나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HBM 수율은 한 60에서 7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쇼티지 상황임을 고려하면 30-40% 이거 고장난 거 좀 아깝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아까우니까 수율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한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KB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수율 향상을 위한 테스트, 검사 계측 장비, 세정, 어닐링 장비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각 공정별로 주요 업체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테스트 장비에서는 이제 테크윙, DI, YIK, 검사 계측 장비에서는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인텍플러스, 넥스틴, 고영, 세종 장비에서는 PSK홀딩스, 제우스, 어닐링 장비에서는 이오테크닉스, HPSP, DIT 정도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요즘 이 신원 종목들로 수요가 압도적으로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름만 붙으면 막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퍼지고 있죠? 약간 안 좋은 신호 같아요. 이쪽 관련해서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6.6%나 반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신고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20%, 한미반도체 12%, 퀄리타스 반도체도 16%. 최근에 좀 조용했는데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PBR주들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험 섹터가 1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은행 ETF도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단 행동주의 펀드 이제 펠리서 캐피털이라는 곳이 국민연금에다가 삼성물산 저평가 해소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주가와 내지가치 격차가 33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사회나 경영진은 이러한 저평가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연금한테 스튜어드십 코드 요거 좀 빨리 좀 어떻게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강행 규정이 아닐까, 그런 역할을 좀 스튜어드십 코드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돈의 주인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럼요. 국민의 연금이잖아.
그렇죠. 네. 그 말은 대주주와 반대이니까 뭔가 이제 기존 주주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지분율도 많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 시코도 얼마 전에 이미 오래전에 들어왔잖아요.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기대에 또 저 PBR주들이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은행주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4분기 원래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데 네. 거기에 2월 20 며칠로 막 제각각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배당락 때문에 지난주에 잠깐 좀 쉬었다가 오늘 다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KB금융 8%대, 하나금융 6%대 이 두 개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2월 달까지가 3월 1일 날 공개가 됐는데 오늘 이번에 2월 수출 데이터 많이 나온 섹터 위주로 좀 많이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수출이 전체 한국 수출을 견인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6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60%대 증가율을 기록한 건 2017년 10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네, 반도체주들 뭐 오늘 이거 뭐 수출 데이터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기존의 본업인 뭐 디램 랜드 이쪽도 조금 반등을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7년 10월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아침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변압기도 수출 데이터가 좋았는데요. 뭐 소형뿐만 아니라 중대형 변압기까지 다 좋았습니다. 뭐 작년 12월 최고점 수출 데이터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올해 1월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잠깐 했지만 다시 또 사상 최고 수출 금액 기준 그 네.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급등했고요. 라면도 잠깐 피크아웃 아니야?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또 수출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신기록이 23년도 11월 9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후에 7천에서 한 8천만 불대로 좀 하락을 했다가 그 사이에 삼양식품과 농심 주가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다시 9,300만 불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수출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양식품이 12%, 농심이 3.3% 정도 반등을 했고요. 네. 음반은 조금 안 좋더라고요. 네. 전체 음반 수출 금액이 2월 달에 1,280만 달러 나왔는데 전년 대비 33% 감소, 전월 대비해서 8% 감소입니다. 꾸준하게 좀 하향 추세예요. 23년도 9월 달에 3,100만 달러로 피크를 찍고 매월 계속 좀 빠르게 가파르게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피크점 대비해서 2월 달 금액은 한 60% 정도 하락한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이건 음반만 본 거라서 음반이 이제 전체 엔터의 전체 매출 비중은 아니니까. 네. 근데 중요하긴 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마진이 가장 크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YG 엔터 목표가를 NH증권에서 7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하향을 시켰는데요. 블랙핑크의 차기 신보 발매 시점을 25년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블랙핑크의 앨범 판매량이 안 찍히겠죠. 그래서 기존 네. 추정치 대비해서 한 60%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관련 이슈 중에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SM 지분 하이브한테 팔았잖아요. 근데 팔고 남은 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 3.7% 정도 지분이 있었는데 대박 터뜨렸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약속했던 12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이브가 이번에 공시를 냈고요. 지난번에 지분 15%를 12만 원에 인수하면서 나머지 지분도 같은 가격에 인수해줄게 이렇게 풋옵션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 풋옵션을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번에 행사를 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지만 네, 현재 주가 대비 한 60%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이브는 수백억 날렸고요. 뭐 댓글로 막 올드 폭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달려 있더라고요. 네. 네, 결국 이제 12만 원에 이번에 3.7% 지분 판 게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원래 현재 가치로 하면은 한 600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비싸게 샀죠. 업계에 전해진 얘기로 따지면 정말 승자는 그 이 프로듀서가 최고의 승자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비싸게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 시장에 설이 있어요. 네. 여러 단체들을 배팅을 뭐 CJ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 배팅을 시켰다는 루머가 좀 있습니다. 루머 확인되지 않은 루머. 잘 끌다가 가장 좋은 시점에 딱 거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가 찹니다. 엄청 오래된 딜이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바닥권에서 한 6% 정도 반등을 하면서 네.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 피처엠은 뭐 IRA 세제 혜택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네.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산 천연 흑연을 조달받는 공급 계약을 호주 광산업체와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이외에서 흑연을 가져와서 중국 이외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오늘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5, 6% 정도씩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중국의 밸류체인 벗어나서 한다는 게 좀 쉽지 않고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는 걔네보다 싸게 만들기가 정말로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잘 되면 분명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네.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주가를 하락시켰던 뭐 수급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펀더멘탈적으로는 광물 가격의 하락이 네. 컸다 보니까 광물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하면 네.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찍은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적 바닥만 나오면 되는데 아마 2분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3분기부터 실적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분기까지는 만만치 않아서 그때까지는 조금 그렇지만은 실적이 이제 3분기부터 회복된다면 그 전부터 주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선반영하죠. 항상. 네네, 그거는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인적 분할 추진을 검토한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연내에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전지박 사업부에서는 전지박과 뭐 동박 사업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OLED 소재 사업부가 있습니다. 요거 첨단 소재 사업부인데 요 두 개를 분할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봤더니 이제 자사주를 나쁘게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만을 위해서 활용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사주가 거의 없습니다. 0.01%밖에 없고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도 현재 필요한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사모펀드가 대주주인데 이미 53%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악용하려는 나쁜 인적 분할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보다 보니까 사모펀드는 비싸게만 팔면 저기 만사 오케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사모펀드가 주주면 기존 주주들이랑 뭔가 이해관계가 좀 일치한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렇게 네.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인적 분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솔루션 첨단 소재가 7%대 상승했는데 다른 동박업체도 좀 같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아주 뭐 세계는 AI 열풍입니다. 그야말로. 네, 오늘은 저희가 좀 긴급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간결하고 좀 되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1.5배속. 네,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